1993년 2월 5일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단지였어. 당시 서울은 한파가 몰아쳤지. 거리에는 사람이 없었어. 오전 6시 30분, 15층짜리 A동 옥상에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비원이 옥상 출입문을 열고 올라갔을 때 그는 숨조차 쉴 수 없었지. 옥상 구석. 싸늘한 시신 하나가 눈밭에 놓여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김모 씨, 당시 20살 여대생이었지. 그 아파트 주민이었어. 그녀는 왜 이 추운 새벽에 옥상에 있었을까? 혼자 올라간 흔적은 없었어. 즉시 도봉경찰서 강력반이 투입됐습니다. 사건은 최악의 상황이었지. 피해자는 옷이 흐트러져 있었고 몸에는 여러 폭행 흔적이 남아 있었어. 수사팀은 범인이 피해자의 동선을 알고 있었다고 봤어. 연식범 가능성이 높았지. 이 아파트의 지하실에는 작은 미용실이 있었어. 그녀가 자주 가던 곳이었지. 형사들은 미용실 주인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녀를 밝고 예의 바른 학생으로 기억할 뿐이었지. 가장 큰 문제는 현장이었어. 옥상은 바람이 너무 강했습니다. 범인의 짐은 머리카락, 섬유 조각, 모든 증거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직 발자국만이 남아 있었지. 크고 투박한 군화 자국이었어. 형사들은 이 발자국을 단서로 잡고 주변 군부대와 공사장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의 서울, 그런 신발을 신은 사람은 너무 많았어. 수사는 한 달 만에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갔지.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아파트 관리실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옥상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지. 알리바이도 불분명했어. 형사들은 그를 몇 번이나 불러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심증은 가득했지. 물증이 없었어. 단 하나의 증거도. 그는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지. 경찰은 탐문 범위를 아파트 단지 밖으로 넓혔습니다. 혹시 다른 아파트에서 유사 범죄가 있었는지 과거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지. 이 시기 서울 북구 지역에는 미해결된 강력 범죄가 많았습니다. 수사팀은 범인이 다른 지역에서 연쇄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했지. 그러나 모든 사건 현장의 특징은 같았습니다. 지독하게 깨끗하다는 점. 범인은 수사기관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거나 혹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였을까? 사건 발생 6개월 후 담당 형사였던 박 반장은 병원에 입원했어. 밤샘 잠복과 끝없는 스트레스가 그의 몸을 완전히 망가뜨렸지. 박 반장은 입원 중에도 사건 파일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남은 단서, 발자국에 집착하기 시작했어. 흔화 자국이 유난히 깊었다는 것. 범인의 체중이 상당했을까? 혹은 범인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박 반장은 자신이 놓친 것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결국 병원을 박차고 나왔지. 이 사건을 끝낼 수 없었으니까. 그는 아파트 옥상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8개월 만이었지. 옥상은 이미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었지. 박 반장은 옥상 구석에 있는 한 풍구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곳. 너무나 평범해서 지나쳤던 곳이었지. 그는 손을 넣어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을 잡았지. 그것은 낡은 군복의 단추였습니다. 꽤 오랫동안 비바람을 맞은 듯했어. 범인이 옷을 벗다가 셋으로 놓쳤거나 혹은 일부러 숨긴 단서일까? 이 단추는 용의자 리스트를 다시 만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33년이 지난 지금 그 단추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1993년 2월 5일 밤의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범인 검거를 보지 못하고서 말이죠. 오늘 2026년 2월 5일
당신의 주변에도 그 범인이 있을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영원히 이 사건의 진실을 모른 채 살아야 할까요?